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지금 준비하고 계실 텐데 이제 우리가 전기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 지역사 그리고 문화사 파트 그리고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 한꺼번에 좀 정리해서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론 뒤에 맨 마지막에 붙어있던 거 한꺼번에 정리해서 문제 풀 건데 내용이 막 엄청 많거나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기출문제로 나온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요거 한꺼번에 정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자, 다음 특별전에서 볼 수 있는 도시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 뭐 지역사에 해당하는 문제겠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힌트 한번 보겠습니다. 송악이라고 하고 있고요. 송악. 여기서 힌트가 큰 게 하나 나오는데 여지도 속의 옛 궁성이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악이라는 명칭에서 여기가 개성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개성을 송악이라고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개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태조 왕건이 도읍으로 삼은 곳이 맞죠? 개성 지역의 호족 출신이었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여기를 수도로 삼은 거니까 요거는 맞는 내용이네요. 맞는 거고 원나라 영향을 받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축조되었다. 경천사라고 하는 사찰 자체가 개성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찰은 없어졌고 이 석탑은 여러 순환을 당한 끝에 현재는 남한의 우리나라 쪽에 국립중앙박물관의 1층 끄트머리에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지금 크게 서 있는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 맞는 얘기고 조선 후기에 송상이라고 하는 상인이 근거지로 삼아서 전국적으로 활동한 것도 맞고요. 개성. 일제강점기에 강주룡이라고 하는 여성 노동자가 을밀대라고 하는 고구려 유적지 건물에 올라가서 고공 농성을 한 게 있는데 이건 개성이 아니고 평양입니다. 서경으로 불렸던 평양에 대한 설명이라서 이거는 4번으로 찾아주면 되겠네요. 북위 38도선 분할 이후에 원래는 남한에 속했다가 나중에 6.25 전쟁 때 정전협상 이후에는 북한 지역으로 편입된 곳이 또 바로 개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휴전협상을 맨 처음에 했던 데가 판문점 이전에 원래 맨 처음에 했던 데가 바로 여기 개성 지역입니다. 이쪽에 이 요정으로 쓰였던 전각에서 건물에서 원래 시작을 했다가 내봉장이라는 데서 했다가 나중에 판문점으로 옮겨서 했었죠. 네, 혼자 평양 설명이 들어가 있는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2번 볼게요. 2번. 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주로 지역사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서 형태로 공부를 하셨지만 이 머릿속으로 이 머리 지도에서 이게 위인지 중간인지 아래쪽인지 정도는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겠죠. 한번 찾아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지역. 조선의 대외 관계를 볼 거래요. 문헌조사 할 거고 대일무역의 거점이고 초량 외관이고 개항이구에 설정된 조계지가 있고 관세 문제로 두모포 수세 사건이 있었다. 대외 관계 일본 초량 외관에서 여기 지금 쓱 봤을 때 부산이죠. 지금도 부산에 초량이라고 하는 지명이 지하철역으로도 남아있고 동네 지역으로 알아볼 수 있고요. 대일무역의 거점으로 위치상으로 지금 이쪽은 일본이랑 가까울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여기 이쪽에 위치해 있는 일본이랑 제일 가까운 여기를 상식선에서도 떠올리실 수가 있겠죠. 자, 부산으로 4번으로 이것도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오른 것은 이 지역 어딘지 알아야겠죠? 이거 약간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인 게 아니라 조금 특이한 걸 몇 개를 넣어 놔가지고 한번 볼게요. 동고산성에서 찾아보는 일단 동고산성이 되게 낯섰을 거예요. 하지만 밑에 후백제라는 힌트가 또 나옵니다. 후백제. 그리고 6.25 전쟁 중에 소실된 전라가명을 복원했다고 나오고요. 순교지에 세워진 전동선당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전주입니다. 전주가 원래 전주하고 나주에서 한 글자씩 뽑아가지고 전라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전라가명에서도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고 여기 전주예요. 전주 옛날 지명은 완산주고요. 여기에 도읍을 삼아가지고 후백제가 도읍지로 삼아서 국가를 만들었었죠. 자, 전주 탐구활동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장룡영의 외영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한다. 이거 수원이죠. 장룡영은 정조가 만든 국왕 직속의 친위 부대인데 굉장히 많은 무신들을 뽑아서
외영과 내영으로 나눠가지고 내영은 서울의 창경궁 안쪽에다가 놓고 외영의 상당한 숫자를 수원에다가 갖다 놨었어요. 자, 이거 장룡영, 요거는 수원 화성에 연결된 설명입니다. 이건 수원. 홍경래가 난을 일으켜서 점령한 지역을 알아본다. 남쪽이 아니고 완전 위로 올라가야 되죠. 정주, 가산, 저기 위쪽에 서북 지역의 차별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일단 이름, 지명의 명칭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전주는 완전 남쪽이고 홍경래의 난은 완전 위쪽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아니구나 찾으면 되고요. 인조가 피신을 해서 청군과 항전을 벌인 곳은 남한산성으로 피난 가잖아요. 그럼 경기도 광주, 성남, 하남 요 일대이기 때문에 요것도 전주가 될 수 없겠죠.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 건립된 장소, 이게 사실은 전주하면 딱 떠오르는 장소입니다. 여기도 4번이 정답이고요. 유계춘이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서 봉기한 지역을 검색한다. 이거는 진주 지역으로 또 넘어가야겠네요.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4번 문제. 가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46년 1월에 작성된 연합국 최고사령부 문서에는 제주도, 울릉도, 그리고 이 섬이 우리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섬은 우리나라의 동쪽 끝에 있는 섬입니다. 이것만 봐도 알긴 하겠죠. 우리 동쪽 끝에 뭐가 있겠어요. 동으로 계속 가면 여기 어딘가에 바다 한복판에 있다는 건데 독도죠, 독도. 독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울릉도보다 동쪽에 있다면 독도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독도라는 걸 인지하시고 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서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주장했죠. 이건 맞는 얘기고.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점령한 거는 독도가 아니고 한참 좀 내려와서 거문도라는 데 있었습니다. 거문도. 얘 혼자 이제 거문도 설명이에요. 우선 거문도 설명 찾아주시고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불법으로 편입했죠. 다케시마라고. 요건 맞는 설명. 대한제국이 칙령으로 울릉군수가 관할하도록 하였다. 이거 칙령 보내가지고 여기를 편입시킨 거 맞습니다. 그 정도 여기를 관리하려고 했었고 1877년에 태정관 문서에 일본과는 무관한 지역임이 명시되어 있다. 이건 일본 쪽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독도 우리 영토 맞다라고 할 수 있는 맞는 설명. 이거는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나머지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좋은 선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독도에 대한 거 정리 한번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주제 바꿔가지고 1번으로 세시풍속의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풀어볼게요. 다음 세시풍속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푸른 새 잎을 밟는 날, 답청절. 일단 이게 1번 힌트고요. 푸른 새 잎을 밟는다는 거는 이제 막 새 잎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봄이겠죠. 봄. 여기 보니까 강남에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중3일이다. 뭔가 3이랑 연결된 게 있겠죠? 그러면 봄의 시작이니까 3월이겠네요. 이거 3월 3일로 연결이 되는 답청절, 우리가 삼진날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풍속화가 하나 또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럼 삼진날에 하는 풍속에 대한 탐구활동 적절한 거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칠석날의 전설은 7월 칠석이잖아요. 봄이 아니고 여름이죠. 이거 해당 사항 없네요. 한식날의 의미를 파악한다.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이 되는 날, 한참 105일 뒤에 나오는 4월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실제 날짜로는 요거가 아니고 우리가 찾는 거는 삼진날 설명이니까 아예 한식이라고 절기가 명칭이 언급이 되어 있죠? 당연히 아니겠죠. 삼진날의 유래, 요거네요. 3번. 이 답청절이나 3월 3일을 보고 이거 삼진날인데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면은 쉽게 아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동지에 먹는 거는 완전 계절적으로 하나도 안 맞죠? 이거는 한겨울이니까 아니겠고 단오라고 하는 거 5월 5일이잖아요. 봄이긴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 3번으로 삼진날 설명 찾아주시면 되고요. 2번 볼게요. 2번. 가에 행해지던 풍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날. 병조에서 아뢰기를 동지로부터 105일이 지나면 세찬 바람과 심한 비가 있으니 땡땡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밤낮으로 불가 연기를 일절 금지하고 관리들을 순찰하게 하소서. 이 관련 행사는 요 날을 약간 미신적으로 손 없는 날, 귀신이 꼼짝하지 않는 날로 여겨서 가장 안전한 날인 거예요. 가장 안전한 날. 그래서 조상들의 무덤에 손을 대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묘하면서 잔디도 계속 갈아주고 하는 행사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관련 행사는 좀 부대적인 설명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동지로부터 105일이 지나가지고 하는 요 행사 한식입니다. 한식.
자, 그러면 한식에 하는 풍습으로 제일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부쳐 먹는다. 진달래꽃으로 화전 부쳐 먹는 거는 요거는 요때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봄을 알리는 날에 또 삼진날 같은 때에 요걸로 진달래로 화전 부쳐 먹는 행사는 삼진날 같은 데 하는 거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앞선 시기에 하는 겁니다. 아니고 새알심을 넣어서 팥죽 넣어 먹는 거 동짓날에 하는 거잖아요. 동짓날.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 감는 거는 이거 단오날에 하는 거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다. 여기 힌트가 나오지 않나요? 밤낮으로 불과 연기를 일적 금지하라. 여기에 요거랑 같은 특징이 조금 나옵니다. 요거 4번으로 답 찾아줄 수 있고 부스럼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럼 깨기는 정월 대보름에 하는 거죠. 절기상으로. 자, 2번에 4번으로 찾아주시고요. 3번 문제.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은 개관, 음력 5월 5일로 수린날이라고도 합니다. 양기 가장 왕성한 날이고 그네뛰기, 씨름, 창포물에 머리 감기, 뒤에 지금 풍속화 그림 얼추 나오고 있죠? 이거 단오날이네요. 단오. 그러면 단오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3번은 4번입니다. 단오. 4번 문제. 밑줄 그은 이 날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남원의 광한루원의 오작교입니다. 조선시대 남원부사 장이국이 헤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전설을 형성해서 만들었습니다. 7월 7일인 이날은 칠석이죠. 7월 7일 칠석입니다. 요거는 이게 뭔지 알면은 바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에요. 네, 마지막 주제로 문화유산 파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가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건물은 땡땡의 정전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개경에 처음 세웠는데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다음에 지금의 위치에 세웠습니다. 사직과 더불어 조선 왕조 국가를 표현하는 상징이다. 근데 사실 사진에서 힌트가 다 나왔어요. 이렇게 길쭉한 건물 하나밖에 없거든요.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 한복판에 있기도 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는 여기 종묘죠.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나오는 그 종묘고요. 자, 종묘가 뭔지 찾으면 되겠습니다. 경내에 조선 총독부 청사가 세워졌다. 경복궁입니다. 이거는 경복궁에 대한 설명이고요. 95년도까지 경복궁 안쪽에 조선 총독부가 있다가 우리가 95년도에 이거 철거를 하거든요. 이건 경복궁에 대한 설명이고요.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입니다. 이게 종묘죠. 2번이 답이고요. 대성정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거는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일제강점기에 창경원으로 격화된 거는 창경궁이죠. 창경궁.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사직입니다. 이게 5번에 해당하는 요 사직 설명은 여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묘 설명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에 2번. 자, 2번 문제. 이게 3점짜리 문제잖아요, 지금. 사실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궁궐 특징을 잘 모르면 진짜 아예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선 궁궐 5개 서울에 남아있는 거 여기서 특징 한번 정리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2023년 달빛기행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실제 있는 행사예요. 실제 있는 행사의 초대장을 문제로 활용을 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궁궐 행사 중에 하나고요. 어찌 보면 문화재를 밤에 보는 거를 유행시킨 행사의 주인공이라고 봐도 되겠죠? 여기 좀 보겠습니다. 달빛기행.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의 궁궐. 여기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어요. 조선 궁궐 중에서 유네스코 들어가 있는 거 한 개밖에 없거든요. 또 두 번째 힌트 보니까 돈화문, 금천교, 인정전, 낙선제, 블라블라블라 여기 건물 내용 이름 자체가 다 창덕궁 궁궐이에요. 창덕궁.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건물 이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창덕궁입니다. 달빛기행 창덕궁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참에 이 기회에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일지에 의해서 동물원이 설치된 거는 창덕궁 옆에 붙어있는 창경궁입니다. 그래서 창경원이라고 했었죠. 얘는 창경궁이고 도성내 서쪽에 있어서 서궐이라고 불렸다. 한양 지도를 펼쳐놨을 때 서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해서 서궐로 불렸던 거는 경희궁이에요. 경희궁. 창덕궁하고 창경궁은 한양 지도 전체에선 동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창덕궁은 동궐이라고 했어요. 동궐. 서궐이 뭔지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경희궁이에요. 경희궁. 두 번째 경희궁이고 임목대비가 선조의 계비죠.
광해군에 의해서 유폐된 장소다. 여기는 현재 덕수궁. 덕수궁 안쪽에 건물에 들어가 있었죠. 이거 덕수궁. 정도전이 궁궐과 주요 정각의 명칭을 정했다. 정도전이 누굽니까? 이성계 킹메이커죠. 맨 처음에 만들었던 궁궐 경복궁이죠. 이거 경복궁 설명이에요. 태종 이방원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면서 건립을 했다. 네, 태종 이방원이 경복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은 궁궐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왜냐하면 경복궁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거기서 왕자의 난도 막 일으키고 정도전이랑 공신 다 죽이고 막 임금이 돼서 선호하지 않았다고 하고 다른 궁궐을 이제 지은 데가 이 창덕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덕궁 설명은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나머지 항목들이 어느 궁궐의 설명인지를 이 문제로 정리를 완벽히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5번으로 답 찾았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가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저는 지금 파리에서 열린 한지공예 특별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영조와 정순 왕후의 혼례식 행렬을 닭종이 인형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일체의 관련 사실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인 이것이 바탕이 돼서 요거를 제작을 했다. 네, 이런 걸 딱 뭐라 그러죠? 이런 매뉴얼 책자나 보고서 같은 형태의 이거 덕분에 우리는 500년 동안 이런 상장례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할 수가 있었죠. 요거는 의궤입니다. 의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의궤인데 자, 의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면 되겠네요.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이거는 의궤가 아니라 조선 왕조 실록이죠. 이건 조선 왕조 실록이에요. 기억 아닙니다.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는 거 다 지워버리세요.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구성되었다. 실록이잖아요. 이것도 아니죠? 아닙니다. 니은 들어가는 것도 지워버리면 답은 하나밖에 남지는 않죠. 나머지 두 개 맞는지 볼게요. 왕의 열람을 위한 어람용이 따로 제작이 됐죠. 어람용이 있고 일반 분상용이 있어서 좀 차이가 나게 제작이 됐고요. 병인양요 당시에 일부가 프랑스군에게 약탈이 됐죠. 외교장각 의궤. 요거 맞는 설명이네요. 그러면 5번으로 의궤 설명 찾아주시면 되겠죠. 3번에 5번. 네,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4번. 가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열린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전에서 이것이 공개되었다. 1973년 동양의 보물전 이후 50년 만에 대중에게 전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승려 백운이 편찬한 불서로 제자들이 1377년에 청주의 흥덕사에서 인쇄를 했고요. 현재 학원만 프랑스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이 부분인 것 같네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책이 우리가 직지라고 부르는 책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이라고 있잖아요. 백운화상이 만든 건데 실제로 풀네임은 직지심체요절도 아니고 더 길어요.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요절. 이거 너무 길어서 그냥 직지심체요절. 이것도 기니까 직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미양요 때 미군이 탈취한 거가 아니죠. 이거 병인양요 때 가져가는 거잖아. 병인양요가 아니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병인양요 때 가져간 건 외교장각 의궤죠. 이거 정정하고 이거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는지 정확치는 않지만 우리나라 구한말에서 근대 시기에 이런 걸 제대로 우리가 수습하지 못할 때 우리나라로 들어왔었던 외국의 그 외교관들이 있죠. 그 외교관들이 이런 걸 수집을 해서 가져가거나 판매하거나 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반출이 된 것이 아닌가로 추정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입장은 우리는 정식으로 돈을 주고 구입을 하고 기증을 받은 것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환수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가 약탈당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신미양요 때 미군이 탈취한 거는 이때 당시에 그 어제연 장군의 수자가 써있는 깃발이 있어요. 어제연 수자기가 이 신미양요 때 미군이 탈취한 유물입니다. 직지가 아니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책이라고 인정받았죠. 이 책은 이래서 유명한 겁니다. 2번은 맞는 답이네요.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작을 했다.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작한 거는 고려시대 때 초조대장경이라고 있습니다. 초조대장경. 장영실, 이천 등이 제작한 활자로 인쇄를 한 책이다. 여러 개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동국정운 같은 책들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불국사 3층 석탑. 우리가 석가탑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거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 탑을 해체하다가 나온 또 책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도 직지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그렇다면 직지 설명으로 맞는 거는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파트들이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르면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아예 모르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배점이 낮은데도 나는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이론을 시험 보기 전에 우리 왜 안내 책자에 요약도 엄청 잘 돼 있잖아요. 이거 한번 쭉 봐주시고 그리고 사실 유네스코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최근 뉴스 같은 것도 검색을 좀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요 문화사 파트 테마, 단골 테마로 나오는 문제들 이제 문제풀이 정리하겠습니다.